파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요. 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안에 뭐 시커멓게 걸어다니는 게 보이기고. 과거의 흔적을 오롯이 간직한 우암동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행의 시작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소막마을인데요. 이름부터 특별한 이 마을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 네. 근 100년 된 소막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집들이 원래 다 소막사였던 그러면 요 일대는 소막사가 있던 데거든요. 네. 나무로 목재형 소막사가 있던 데인데 사람이 살게 되면서 지금 시멘트를 조금 바뀌게 된 거죠. 소막마을은 소막사를 개조한 집들이 있는 마을을 뜻하는데요.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는 전국의 소를 수탈하기 위해 우암동의 소막사와 검역소를 만듭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소 70% 이상이 우암동을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는데요. 강제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 파란색 보이죠? 네. 저거는 일제시대 때부터 소막사가 있던 지붕 원형 그대로입니다. 비가 새니까 이렇게 페인트 색깔 비세지 말라고 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지붕은 그대로라고 볼 수 있죠. 오, 이렇게 소막사 진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여기 이제 100년 전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와. 내부는 들어가면 사람이 살면서 조금 이래 수리는 했겠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붕은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막사가 한 칸, 요 한 칸 이래가지고 요 소막사 한 동에 약 한 70에서 80마리 정도. 6.25 전쟁 이후 부산으로 쏟아진 피난민들은 소막사에 칸을 질러 집을 나눴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다락방을 만들고 창문을 내며 집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와암도 소막마을은요, 일제 강점기 때 소가 살던 소마구간에 귀한 동포가 오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민이 살게 되고 또 고향으로 못 돌아간 사람이 오늘날 70년 계속 살게 되면서 100년의 역사의 흐름을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는 와암동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웬 우물이 있어요? 이 우물이요, 일명 우리 100년 우물이라 그러거든요. 100년이 됐어요? 네, 우리 소막마을 있을 때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은 우물이거든요. 집에 수도가 없으니까 여기서 물동이 같은데 물을 이어가지고 길어가지고 집까지 또 운반해 갑니다. 그거 담아놨다가 식수로 쓰고 그래 했죠. 상태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는 우리도 어릴 때 불편할 줄 몰랐어. 다 그래 사니까. 피난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 있는 마을을 둘러보며 지나온 시간들을 느껴보는데요. 그때 갑자기 골목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렁이 왔습니다. 누렁이. 야,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소 같아요. 와, 보세요, 여러분. 아, 진짜 소다. 오늘의 주인공은 소. 오늘은 소막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막마실 가는 날 연극을 하는 날인데요. 이 공연을 보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영판 소다 안면을 보이. 농사 짓고 뭐 소나 소 밀고 가고 뭐 망다 안 한다 소풀 비고 뭐 소주 끼리고 그래 나머지가 아니고 우리 세대는. 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안에 뭐 시커멓게 걸어다니는 게 보이기고. 요 마음이 이제 나쁜 사람들은 저 바닷가 쪽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 바위가 어떤 모양이냐 하면 요 소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름 따가지고 우암포라 불렀는데 여막 다 소를 못 와갖고 막 만난 소는 다 적어나라 가지고 가불라고 여 뭐 소 막사를 막 무지막지하게 지어본다고. 아이고 똑똑하지요. 여가 그런 역사가 있는 마을인기라.
요즘은 역사를 돌이켜보는 그런 곳이 다 핫플레이스라 해가지고 그런 지점들을 살려보고 그리고 그것이 또 부산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역 문화도 이렇게 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어떤 경제도 살고 그렇게 되는 취지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 떠났던 소들 가운데 유일하게 돌아온 소 아닙니까? 재미있는 공연을 뒤로하고 우암동의 역사를 간직한 또 다른 장소를 찾았는데요. 소막사와 더불어 피란 시절 주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동항성당입니다. 피란민 2세인 해설사 선생님도 이곳과 얽힌 추억들이 많은데요. 저 어릴 때 보호품 같은 거 많이 받았죠. 애들 맨날 성당에 와가지고 공책이나 연필 예배보다는 재물에 관심이 있어서 그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동항성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도왔던 안토니오 신부입니다. 가난한 분들 만나러 다니시는 사진이 많아요. 안토니오 신부는 피란민들을 위해 사비로 밀가루와 옷을 사서 나눠주고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가르쳤는데요. 빈민 구제뿐만 아니라 학교와 조산원까지 지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계셨던 신자 아니지만 이제 신부님의 도움을 받고 또 신부님의 그런 이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물자적으로 도움만 주신 게 아니라 직접 키우시기도 했네요. 네, 근데 하여튼 마음이 되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예, 신부님께서. 해설사 선생님을 따라 성당 뒷길에 올랐는데요. 이건 뷰가 정말 예쁜 곳입니다. 부산항이 한눈에 보여요. 네, 부산항의 영도도 보이고 가슴이 확 트이는 곳이라 할 수 있죠.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동항성당을 찾는 이유. 바로 이 예수상 때문입니다. 저 예수님 상이요. 또 저녁에 보면은 브라질의 리우데 제나이로 예수님 상처럼 억수로 예쁘게 나옵니다. 또 LED 불빛이 있어가지고 컬러풀하게 나오기 때문에 또 일부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진 촬영을 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암동 마을도 이렇게 내려다 보이니까요. 옛날 역사도 떠오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소와 물자들을 싣고 이 부산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데 예전에 그 아픈 역사를 생각하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암동 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우암동 도시숲인데요. 전에는 공동묘지였던 터인데 묘를 이장을 하고 7, 8년 전에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주민 마을들의 쉼터가 된 곳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도심 속 쉼터. 정상에 오르면 부산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부산 하면 역시 바다 아닐까요? 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위로하듯 반짝이는 부산 앞바다. 원래 묘지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기 오면은 답답했던 가슴이 확 트입니다. 네, 맞아요.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에 담긴 보물 같은 이야기. 일제 수탈과 피란민의 애환이 담긴 우암동으로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